한국인이라고 우습게 보던 미국 상류층들이 침 한 방에 눈이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여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만 오는 곳인데 동양인이 왜 왔지? 캘리포니아 베벌리힐스에 위치한 로얄오크 골프클럽은 미국 서부 최고의 명문 골프장 중 하나였습니다. 입회비만 10만 달러가 넘는 이곳은 할리우드 스타들과 재벌가 자제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죠. 잔디 한 포기까지 완벽하게 관리된 골프 코스와 웅장한 클럽하우스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화려했습니다. 박진우는 차에서 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대학 동창인 마이클의 초대로 이곳에 오게 되었죠. 마이클은 현재 대형 제약회사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진우와는 대학 시절부터 친한 사이였습니다. 진우는 소박한 골프복 차림으로 클럽을 메고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차가운 시선들이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은 진우의 차를 받으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고 프런트 데스크 직원은 그의 이름을 확인하는 데만 1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마치 그가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정말 회원이신가요? 게스트 명단에도 없는데요.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우는 참을성 있게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죠. 그제야 직원은 마지못해 입장을 허가했지만 그 과정에서 진우가 느낀 굴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몇몇 중년 남성들이 진우를 힐끔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죠. 그들의 시선에는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도 여기 오는구나. 한 남자의 중얼거림이 진우의 귀에 들렸습니다. 진우는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골프채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3대째 한의사 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침술과 한의학을 배웠고 미국으로 건너와 10년째 성공적으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의 배경이나 실력은 아무도 알지 못했고 단지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골프장에서의 더욱 노골적인 차별 상황을 이어가겠습니다. 골프장에 나선 진우는 마이클과 함께 다른 2명의 플레이어와 조를 이뤘습니다. 한 명은 투자회사 회장인 존 윌리엄스였고 다른 한 명은 부동산 재벌인 로버트 체이스였습니다. 둘 다 50대 후반의 백인 남성으로 이곳의 오랜 회원이었죠. 마이클, 친구 소개 좀 해봐. 존이 진우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관심보다는 의무감이 묻어났죠. 이분은 진우야. 대학 동창이고 의사야. 마이클이 소개하자 로버트가 피식 웃었습니다. 의사? 어떤 의사인데? 설마 발 마사지하는 그런 거? 로버트의 말에 존도 킥킥거렸습니다. 진우는 참을성 있게 대답했죠. 한의사입니다. 침술과 한약을 다루죠. 아, 바늘 찌르는 거구나. 그것도 의학이라고 할 수 있나? 존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하지 않고 골프채를 잡았죠. 첫 번째 홀에서 진우는 완벽한 드라이브 샷을 날렸습니다. 공은 250야드를 날아가 페어웨이 한가운데에 정확히 떨어졌죠. 운이 좋네. 로버트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의 실력을 인정하기보다는 우연으로 치부하려는 것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 홀에서도 진우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양인들은 골프를 언제부터 쳤나? 원래 우리 스포츠인데. 존이 로버트에게 말했고 둘은 진우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요즘은 뭐든지 다 따라하려고 하잖아. 골프도 그런 거겠지. 진우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골프채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마이클을 생각해서 참았죠. 마이클도 미안한 듯 진우를 바라봤지만 동료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18홀을 모두 마쳤을 때 진우는 가장 좋은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존과 로버트는 여전히 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았죠. 비기너스 럭이야. 처음 와서 긴장 안 해서 그런 거지. 로버트의 말에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예의를 지키며 클럽하우스로 향했습니다. 클럽하우스에 들어선 진우는 점심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부터 난관이 시작되었죠. 웨이터는 진우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드레스 코드를 확인해야겠습니다.
진우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골프복 차림이었지만 유독 그에게만 드레스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도 진우를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죠. 마이클, 다른 곳에서 먹을까? 진우가 마이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마이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먹자. 문제 없어. 하지만 문제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웨이터는 진우에게만 메뉴를 설명할 때 대충 넘어갔고 주문을 받을 때도 몇 번씩 확인했죠. 마치 진우가 메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 요리가 너무 매울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웨이터의 질문에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10년을 살았고 영어도 완벽했지만 여전히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죠. 식사 도중에도 불쾌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는 중년 부부의 말이 들려왔죠. 요즘 이런 곳에도 중국인들이 오네.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구별도 안 가. 다 똑같아. 어차피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지. 진우는 포크를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했고 3대째 이어진 한의사 집안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죠. 마이클이 미안한 듯 진우를 바라봤지만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진우는 억지로 음식을 삼키며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커피는 어떻게 드릴까요? 웨이터가 물었을 때 진우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될 예정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진우는 마이클과 함께 클럽하우스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회원들이 담소를 나누며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었죠. 값비싼 가죽 소파와 고급 위스키가 진열된 바가 있는 전형적인 상류층 사교장이었습니다. 라운지에는 오늘 함께 골프를 친 존과 로버트를 포함해 몇몇 회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와 마이클이 다가가자 대화가 잠시 멈췄죠. 오늘 골프 어땠어, 마이클? 존이 마이클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죠. 진우가 정말 잘 쳤어. 놀랐다. 마이클이 진우를 감싸며 말했지만 로버트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동양인들은 원래 골프를 어떻게 배우지? 혹시 유튜브로? 로버트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죠. 아니면 탁구나 배드민턴처럼 작은 공 치는 게 익숙해서 그런가? 또 다른 회원이 끼어들었고 분위기는 점점 더 조롱으로 변해갔습니다. 들어보니까 침 놓는 의사라던데? 그것도 요즘 의학이야? 존이 진우를 직접 겨냥하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만 예의를 지키려 노력했죠. 한의학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의학입니다. 많은 질병을 치료해왔죠. 진우의 설명에 로버트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천 년 전 원시의학을 지금도 쓴다고? 우리는 이미 최첨단 의료기술이 있는데 침으로 암도 고칠 수 있다고 하겠네. 다른 회원이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진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만 마이클을 생각해서 계속 참았죠. 뭐 플라시보 효과 정도는 있을 수도 있겠지. 미신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존의 말이 진우의 마지막 인내심을 건드렸습니다. 한의학은 그의 가문이 3대째 이어온 자부심이었고 그 자신의 정체성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그것을 미신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일어서려 했지만 그 순간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으악! 갑자기 라운지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진우와 가장 가까운 소파에 앉아있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고개를 움켜쥐며 쓰러진 것이었죠. 그는 이곳의 오랜 회원인 찰스 데이비슨으로 대형 은행의 회장이었습니다. 찰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들었지만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찰스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죠. 한쪽 입꼬리가 아래로 처지고 팔다리에 힘이 빠진 전형적인 중풍 증상이었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러. 로버트가 소리쳤고 클럽 직원이 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는 없나? 의사. 존이 주위를 둘러보며 외쳤습니다. 그때 마이클이 진우를 바라봤죠. 진우, 너 의사잖아. 하지만 존과 로버트는 진우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제대로 된 의사를 불러야 해. 침 놓는 사람 말고. 로버트가 진우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찰스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죠. 호흡이 거칠어지고 의식도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오려면 최소 20분은 걸려요. 클럽 직원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베벌리힐스의 교통체증 때문에 구급차도 쉽게 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진우는 찰스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전형적인 급성 뇌경색으로 보였고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양의학으로는 병원에 가서 CT 촬영을 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죠. 저에게 맡겨주세요. 진우가 앞으로 나서자 존이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찰스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야. 실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찰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뇌 손상이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진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찰스가 위험합니다. 진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이클이 존과 로버트를 설득했습니다. 진우를 믿어봐. 지금 다른 선택이 없잖아. 주변 사람들이 망설이는 사이 진우는 이미 찰스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작은 침 케이스를 꺼냈죠. 수십 년간 갈고 닦은 솜씨로 제작된 특수 침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뭘 하려는 거야? 로버트가 불안해하며 물었지만 진우는 이미 집중 모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찰스의 맥박을 짚어보고 혈을 확인했죠. 한의학적 진단법으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급성 뇌경색입니다. 뇌혈관이 막혀서 생긴 중풍이에요. 진우의 정확한 진단에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는 침을 들어 찰스의 정수리에 있는 백회열을 정확히 찾았죠. 잠깐 정말 괜찮은 거야? 존이 마지막으로 만류했지만 진우는 이미 첫 번째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백회열에 정확히 자침한 후 그는 찰스의 손목에 있는 신문혈과 발목의 태충혈에도 차례로 침을 놓았습니다. 진우의 손끝에서는 수십 년간 쌓인 내공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침을 꽂는 것이 아니라 기의 흐름을 조절하여 막힌 혈관을 뚫고 있었죠. 한의학에서 말하는 기혈순환을 통해 뇌혈류를 개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런 정말 신기하네. 한 회원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의 침술 실력은 예술의 경지였죠. 정확한 혈자리를 찾아 1점의 오차도 없이 침을 놓는 모습은 마치 수십 년 된 명장의 솜씨 같았습니다. 약 10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찰스의 얼굴색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고 처져 있던 입꼬리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찰스가 신음소리를 내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라운지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찰스를 바라봤죠. 찰스, 정말 괜찮은 거야? 존이 다급하게 찰스에게 달려가며 물었습니다. 찰스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자신의 팔다리를 움직여봤죠. 이상해. 아까까지 온몸에 힘이 빠졌는데 지금은 멀쩡하네. 찰스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로버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한의학을 미신이라고 비웃었던 자신의 말이 부끄러워졌죠. 진우는 조심스럽게 찰스의 침을 제거하며 설명했습니다. 중풍은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침술로 막힌 기혈순환을 풀어주면 혈류가 다시 원활해지죠. 하지만 이건 서양의학으로도 쉽지 않은 치료인데. 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찰스가 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 생명을 구해주셨네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찰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라운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진우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로버트가 진우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학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함부로 말씀드렸네요. 존도 부끄러운 듯 사과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씩 진우에게 다가와 사과의 말을 전했죠. 진우는 그들의 사과를 정중히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태도를 바꾼 것은 그의 실력을 확인했기 때문이지 진정으로 자신들의 편견을 반성해서가 아니었으니까요. 선생님, 혹시 저희에게 한의학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 회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한의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날 이후 로얄오크 골프클럽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우가 클럽에 나타나면 모든 회원들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그의 한의학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찰스는 특히 진우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개인 주치의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찰스는 진우를 만날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정기적으로 진우의 클리닉을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받고 있었죠. 존과 로버트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 저희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한의학이 이렇게 훌륭한 의학인 줄 몰랐어요. 로버트는 진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가족들도 진우의 클리닉으로 보내며 한의학 치료를 받게 했죠. 클럽의 다른 회원들도 진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한의학 강의를 요청했고 진우는 정기적으로 클럽에서 한의학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동양의학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줄 몰랐네요. 한 회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우는 한의학의 원리와 철학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회원들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듯 흥미로워했죠. 마이클은 친구의 달라진 위상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진우야, 이제야 내 진가가 제대로 알려졌구나.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게 된 것 같아서 다행이야. 하지만 진우는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실력과 인품은 결국 인정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로얄오크 골프클럽은 이제 진우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차별과 모욕을 당했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동서양의 의학이 만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공간이 되었으니까요. 진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편견과 차별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력과 인품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진정한 존경은 강요할 수 없고 스스로 얻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감동과 교훈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